여러분,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 규칙 적용을 강조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기 전 보험제도의 설계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기절을 비영리사업 개념으로 설계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밖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9년째인 지금 와서 알려졌습니다. 비영리 단체 및 공약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보험제도의 초기 실시 단계에서 공익개념의 비영리 단체 및 사회복지법인만으로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수많은 인프라를 확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설계 과정에서 비영리로 설계된 것을 국민들에게 숨기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지방을 순회하며 여러분,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여를 해주세요 라고 소개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권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민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세무서를 통해서 수익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부가세 면세, 과세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가에 대한 소득세 3.3%를 원천 징수한 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장기 요양 인프라가 확충되었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는 2010년 무렵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당초 보험제도 설계 시 계획된 비영리 사업 개념의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법과 세법들을 개정하여 기존 수익자로서의 기본 구조를 깡그리 무시하고 비영리 사업자로서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적 대국민 사기 행각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마무리 과정으로 2012년 7월에 보건복지부는 공익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해야 할 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 규칙을 민간 장기요양기관 사업자에게 강제 적용하기 위해 세부 내용의 문구를 변경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 규칙으로 개정해서 대국민 사기극의 법적 기반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 재무회 규칙을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전폭적으로 의무화 강제 적용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는 국세청과 더불어 기존 민간 사업자들이 발부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비영리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고유번호증으로 교체할 것을 종용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해서 민간 사업자들을 통제하고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는 노인 요양설의 경우 규모에 따라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투자돼야 하는 인프라 사업으로 민간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 당초 제도 설계 개념인 비영리 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말로만 했어도 개인이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인지만 했어도 민간들은 제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절대 다수가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시도해온 대로 이미 수익사업으로 알고 개인의 전 재산을 투입해서 장기요양시설 인프라를 설치한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초기 설계 개념대로 비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인프라 사업을 자유롭게 폐업하거나 철수할 수 없어 이를 강제 시행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이나 개인의 영업권을 박탈당하는 위헌적 요인이 담겨 있어서 일부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가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새로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제정 등 법적 강화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여타 다른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 등이 새로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을 준비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장기요양 사업이 비수익 사업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가 민간의 사업자임을 독려 또는 유도하였고 이를 조직적으로 그 후 비영리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이 대국민 사기로서 입장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이러한 재무회계 규칙은 민간 기업자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월급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한다는 것부터 위헌 소송입니다. 지난해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 연합회에서 제출한 단지 노인장기요양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아주 그 내용이 미약한데 그것을 근거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은 절대 잘못한 것입니다. 판사는 그 기준을 맞겠지만 그 후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점이 국민들의 권익을 위반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히게 되면 그런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10가지로 이것을 압축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노인복지 사업은 누가 해야 되는 사업인가? 그 답변은 노인복지 사업은 국가가 해야 될 기본 책무에 해당됩니다. 민간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두 번째 문제는 장기요양 사업은 노인복지에 해당되는가? 당연히 노인복지 일환으로 국가가 아프신 노인들을 위해서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신설하고 그런 사업으로서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노인복지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장기요양 사업은 영리사업인가 비영리사업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원래 설계 개념 2007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계상 분명히 비영리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속이고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영리사업이라고 거짓 홍보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비영리사업이라고 했으면 민간의 참여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영리라고 우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2010년에서 201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한 보건복지부는 실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사전통이나 협의 없이 어용적인 사단법인 단체 또는 장기요양위원회를 내서 비영리화를 시도하고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익기관에게만 적용하던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에게 강제 적용하기 위해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해서 공표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정부는 제도 초기에 비영리라는 사실을 감추고 영리사업이라고 공표한 중대한 사기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공익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래 소수의 국민들을 이용자를 위해서 다른 국민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영리사업이라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 정부가 비영리사업이라고 주장해서 사업 참여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갑의 횡포가 담겨있는 인권 위반의 사례가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문제에서 비영리사업이라고 만약에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한다면 왜 구태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이 참여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 의문이 가시죠. 그것은 초기 국가가 인프라를 구축하면 수조에서 수십조 원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사업을 전제로 하는 민간을 참여시켰고 초기 수입자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하고 소득세를 부과했던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다섯 번째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이죠. 민간의 자율권과 수익권은 장기요양의 투명성과 함께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의 자율권과 수익성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건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제도 초기에는 수익사업으로서 참여하게 했고 기업회계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민간의 자율권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해서 비영리사업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장을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후 경과로 결국 보건복지부가 이 재매기의 규칙은 공익법인들이 준수해야 될 재매 규칙은 운영 주체의 특성이 다양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살린 재무규칙을 만들어주겠다고 지난 1년 동안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조만간 입법 예고되어야 될 그런 장기요양기관 재무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니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금의 일부를, 그것도 아주 일부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하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 외에는 행정처분의 방법이라든지 위반의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행정처분의 방법도 사회복지사업법상에보다도 수백 배 힘든, 한 번만 걸쳐도 폐설을 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탈규제 사회에서 전 세계의 흐름을 역행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격히 불공정 거래임을 설명해 드리면, 왜 불공정 거래이냐? 사회복지법인은 정부로부터 설치비라든지 토지비, 그 다음에 건축비 등의 보조금을 받고 있고, 또 기능 보강비라고 하는 그런 돈도 받고 있고, 그리고 장기요양 보험에서 급여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관은 급여 비용에서만 달랑 받고 있고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지방자치 보조금 그런 게 없죠. 자, 재무회계 규칙의 재정 원칙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규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자, 우리가 받는 장기요양 급여는 보조금이 아니고 대가성이 있으면 안 되죠. 대가성이 있는, 우리가 하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금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규칙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재무회계규칙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속이고 영리 기반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소득세를 내게 하고 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니까 팽을 토사구간을 시키는 거죠. 그것을 재무규칙을 적용해서 비영리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대부분 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 사례를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는 민간과 공공기관을 분리하는 정책을 충분히 쓰고 있으면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독일에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민간의 영역과 공익의 영역을 명백히 해서 공익은 공익의 역할을 분명하게 했고 민간은 민간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제도. 자, 지금 세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민간 기관들은 세금을 내면서 민간 산업화 측면에서 서비스 산업을 하겠다는데 왜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유정자 여러분, 대통령님, 그리고 정치인님, 보건복지부 모두 앞으로 이 문제가 금년도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공공정책 감시단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의 문제, 그 다음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 장기요양 기관에 의무화 강제 적용하는 세 가지 문제는 반드시 국민들을 위해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결사의 마음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세 가지 모두 단순한 겁니다. 민간은 민간의 일을 하게 하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을 위한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해법이고 더 이상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사회 비용을 들이지 않는 가장 단순한 비용임을 주목하시고 주지하시고 이를 실천해 주시면 우리가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아프신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나라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실행하시는 아주 멋있는 대통령으로서 자리 잡음을 하실 것입니다. 자,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존경은 스스로 받는 것이지 나에게 존경하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주로 우리가 국민인 이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국민의 권익을 그리고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민주가의 대통령과 일정자는 그 상호 보완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임을 주지하시고 공공정책 시민가시단의 행동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9일 동안 개선된 국민민주위원회 과무위원과